요즘에 배달 핫 이슈가 있습니다. 배민이랑 쿠팡이츠에서 자사콜을 일반 대행사로 넘기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 혹시 어떻게 봐야 할지 좀 알아보겠습니다. 요즘에 안 그래도 좀 콜이 없다. 네. 콜 사다. 네, 뭐 점심시간에 오늘도 뭐 1시간 동안 콜을 못 받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듣고 있는데요. 일반 대행사에서 지금 일반 대행사의 주문을 넘기고 있다고요. 이거 실합니까 이거? 네, 실화입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쿠팡이츠 강남특공대라고 네. 하는 곳이 이제 암암리에 진행이 됐었고, 배민은 이제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어요. 공지화면으로 띄웠는데, 앱 공지에 안녕하세요 우한 청년들입니다. 보시면 제한된 지역에서 배민 원 주문 중 일부를 배달 대행사에 단건 배달 조건으로 위탁하는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구분해야 돼. 시청자분들은 잘 모를 수 있으니까 배민 원 주문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원래 배민 원 주문과 배민 주문이 이제 시청자 앱상에서는 구분되어 있는데 네. 배민 주문은 원래 동네 배달 대행사에서 묶음 배송으로 맞습니다. 동네에서 2km 내지 3km 내 반경에서 배달을 했습니다. 네. 근데 배민원은 단건 배달이고 배민이 직접 위탁 계약한 배민 커넥터 라이더들한테 이제 AI로 배차를 했던 네.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배민 커넥터 계약을 맺은 라이더들의 일감이었다라는 거죠. 네. 이거를 한정된 지역, 그러니까 동네 배달 대행사에 위탁을 줘서 수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한 거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아마 부름과 같이 해서 이 일부 지역이 이제 중부와 남부인데 중구, 용산구, 마포구, 서대문구, 종로구, 은평구, 강남구, 서초구. 서울에서 배달해 성지들이죠. 네. 핵심이고 네. 북쪽은 건드리지 않았고 서부도 안 건드렸는데 거기는 아마도 안 그래도 지금 저쪽 지역은 정말 열악합니다. 네. 네, 콜사 네. 지역이고 네. 단가도 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지 않은 지역인데 여기 이 지역들에서 이제 동네 저 강남구에도 배달 대행사가 있을 거고 서초구에도 배달 대행사가 있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배달을 단건 배달에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이렇게 진행되게 됐을 때 문제가 좀 있을까요?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일단은 라이더들 반응은 좀 또 다를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강남 특공대 같은 경우는 조건들을 보면 수락률이 70% 이상일 경우에 네. 주간 200건을 넘기면 네. 건당 5,800원을 보장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쿠팡의 강남이 넓잖아요. 네. 이 모든 지역을 커버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네. 특정 지역, 그러니까 일부 지역만. 일부 네네. 지역. 그러니까 배달 구역이 설정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동네 배달 정도, 그러니까 동네 배달 대행사 멀어봐야 2km, 3km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단건 배달 콜을 하잖아요. 네. 이게 단거리 콜을 빼는데 요거를 단건 배달을 주면서 5,800원에 하라고 하니까 네.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거죠. 왜냐면 유배 배달을 갈 걱정이 없고 네. 가까운 거리를 고정된, 그러니까 우리가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최저 2,500원에서 비가 오면은 또 7,000~8,000원 가는데 그런 거 필요 없고 무조건 5,800원 보장할게라고 하니까 라이더들 입장에서는 근무 강도는 낮아지는데 네. 소속은 비슷하니까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거였고, 사실 이게 우리가 라이더 유니온이 얘기한 안전 배달료입니다. 안전 배달료. 네네. 프로모션 필요 없으니까 기본 단가 기본 단가 보장하고 적당한 콜의 거리들을 보장해서 안정적 소득을 보장해라라고 네. 하는 것들을 쿠팡이츠들이 한 거죠. 요거를 따라한 게 배민이었던 거. 네. 그럼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거냐? 일단 노무 관리의 측면에서 보면은 책임을 회피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어떻게 책임이 회피가 되죠? 예를 들어서 뭐 라이더 유니온 입장에서 보면은 쿠팡이츠의 교섭을 만약에 하고 걸었어. 근데 강남 특공대의 강남 콜에 대해서는 이제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미 외주를 시켰으니 우리는
교섭을 하지 우리가 한테, 책임질 일이 아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그 지사장한테 얘기해라. 네, 지사장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 배민도 마찬가지로 불응에 넘겼어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 이 지역에 대해서는 불응과 얘기해라고 하면은 불응을 찾아가면 또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불응의 지사장한테 얘기해라. 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문제를 책임지는 사람이 사라지게 되는 서로 책임 회피를 하는 그런 그렇죠. 상황이 발생을 하겠네요.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가장 우려스러운 거고 네. 그렇게 되면 라이더들이 자신의 근무 조건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죠. 아하, 책임을 질 수 있는 곳이 없으니까요. 그렇죠. 지금도 뱀이든 쿠팡이든 대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뱀이는 이제 딜리버리 히어로가 결정권자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전과 달라졌습니다. 네. 근데 쿠팡도 마찬가지로 투자자가 결정권자예요. 그러면은 재정이라든지 자금에 대해서 강하게 쪼으면은 얘는 그 한국 본사에서도 뭐 여력이 좀 점점 더 사라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돈 회수해 이렇게 해버렸을 때 대화를 통해서 뭔가 해결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는데 안 그래도 네. 이거를 외주화까지 겹치니까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사라질 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거는 저희 우려점이고 이 사람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는가를 네. 우리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든 쿠팡이든 쿠팡이츠가 지금 계약한 사람들이 보면 채널에 보면 25만 명 정도 되잖아요. 네. 배민 커넥트가 한 45만, 50만 명 되네. 네. 그러니까 이 이력들을 이제 관리하기 위해서 실시간 요금제로 했단 말이에요. 구역 쪼개기까지 해서. 네네. 그러니까 비피크 시간에는 저단가로 하고 피크 시간대에는 프로모션을 주는데 이게 라이더들도 불만이지만 회사 입장에서 불만이에요. 얼마를 줘야 될지 얘네들도 계속 스트레스 받으면서 돈을 투여해야 되잖아요. 네. 안정적이지가 않아요. 근데 동네 배달 대행사에 맡겨버리면 고정 단가를 주는 대신 안정적으로 빼줄 수 있다라고 보는 네. 거죠. 아. 이게 효율적이겠다 싶은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라이더 유니언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수용된다는 거예요. 안전 배달료. 그렇죠. 왜냐하면 대한 프로모션이 계속된다고 하면 라이더들 입장에서도 배민을 열심히 탈 이유가 없죠. 네. 피크 때만 치고 빠지는 것이 나은 거잖아요. 네네. 보너스 주고. 네, 맞는 말씀이십니다. 예. 그러니까 충성도가 엄청 떨어지게 되는 거고 네. 너 그럼 나 다른 것도 해 이런 건데 동네에 기반한 전월 라이더들 같은 경우는 그 동네에서 계속 일을 하잖아요. 네. 근데 고정 단가야. 그러면 이제 콜이 잘 빠지는 거죠. 그럼 이건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냐면 항상적으로 배달이 많은 지역을 외주화하고 배달 수요와 공급이 유동적인 지역은 지금과 같이 배민 커넥트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아하. 쿠팡이츠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쿠팡이츠는 이제 강남만 하는 거고 배민도 배달 성지에만 이런 것들을 위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아, 불규칙한 곳에서는 라이더스와 커넥터들을 이제 배치를 시켜서 이렇게 돌리는 게 더 효율적이고 배달이 고정적으로 많은 곳은 이렇게 외주를 시키는 게 더 기업 입장에서 이득이 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 계산기를 두드려 보는 거고 지금 시범적으로 해보는 상황이고요. 근데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거를 왜 배민과 직접적으로 위탁 계약을 맺은 라이더들과는 안 하려고 하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같이 얘기를 해보면 되는 거고 쿠팡이츠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요거 문제를 노사가 같이 얘기를 하면서 풀어야 되는데 외주화를 하면서 이 문제를 풀려고 하는 것을 보면은 책임 회피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까지의 이 실시간 배달료 정책 네. 그리고 클라우드 소싱이라고 하는 정말 많은 사람들 데리고 배달을 하는 시스템이라는 것이 배민과 쿠팡이츠 입장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인정한 거예요. 아하, 인정을 해버린 꼴인 거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문제 라이더 유니온이 이 문제에 대해서 되게 전문적이잖아요. 네, 계속 맞습니다. 일관된 주장을 했잖아요. 네네. 이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 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같이 논의하면 좋겠고 라이더들도 고민을 하셔야 되는 게 지금은 조건이 좋잖아요. 네. 강남 특공대나 이런 게
자, 생각해 봅시다. 5,800원에 줬는데 잘 빠져. 네. 그러면 쿠팡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5,800원 줬는데 잘 빠지면은 내려볼까? 그쵸. 한 5,000원에도 할래? 네. 지금 같은 비수기에는 한 4,000원에도 할래라고 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은 쿠팡이츠 같은 경우는 지사장들한테 이거를 모집을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 5,000원에 할 사람 모집할 거고, 네. 그럼 지사장이 그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나올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더 잘 되네? 그러면 4,500원 할 사람 해서 모을 거고, 네. 그럼 지사장들이 여러 사람들까지 경쟁할 거고, 그 지사에 들어가려고 또 라이더들 간의 경쟁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라이더들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중간에 하나 더 낀 거예요. 지사장들 간의 가격 경쟁과 라이더들 간의 경쟁이 끼면서 네. 쿠팡이츠가 이 안정적으로 빼는 대신에 가격은 다운시키는 방식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아하. 그거는 배민도 마찬가지일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건이 좋다고 해서 이거를 뭐 마냥 긍정적으로 볼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추후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배달료가 떨어지는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겠다. 네. 지금 댓글에 강남 특공대 수술 후려친다는 후문이다라고 하는. 그럴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지사장이면은 강남 쿠팡이츠에 줄을 대고 싶을 거고. 네. 그러면 저 지사장보다 내가 더 싸게 해줄게라고 할 거잖아요. 네. 그 배민도 그런 경쟁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라이더들이 어떻게 문제 제기할 수 있냐? 쿠팡한테 이걸 가지고 문제 제기하면은 지사장 가서 얘기하라 이렇게 돼버리니까 개입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더 어려워진다. 네네. 라는 겁니다. 이게 매우 우려스러운 현상이다. 그래서 라이더 유니언이 지금까지 사실은 쿠팡 배민만 가지고 싸우면 안 되고 모든 배달 노동자들과 함께 연대해서 싸워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저 이런 산업 구조의 변화들을 예상해서 하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큰 회사들은 플랫폼 같은 경우는 사업 형태를 쪼개기 너무 편리합니다. 유연하게. 네, 맞습니다. 그때그때 대응하려고 하면은 어떨 때는 배민만 모여 이렇게 하고 어떨 때는 쿠팡만 모여 이렇게 해서는 대응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더 유니온이 일반 노조 형태, 그러니까 누구나 배달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런 이유 때문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우 엄중한 시기고 네네. 이걸 어떻게 대응할지를 머리를 잘 맞대고 생각해야 되는 시기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좀 해결 방안들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요? 네, 이게 원래 이제 한국은 상태가 일반 대행이 주였고 네. 사실 배민 라이더스라고 하는 형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 존재감이 없었습니다. 네네, 맞습니다. 존재감 없었고 쿠팡이츠도 존재감이 없었던 건데 시대가 변하면서 직접 그 배달해주는 주문과 그 배달을 동시에 해주는 통합형이 뜨기 시작했잖아요. 수도권 위주로. 네. 근데 이게 원래 해외 형태의 플랫폼 형태였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원래는 해외에서는 중간에 동네 배달 대행사 같은 게 없었어요. 네. 그리고 우리는 원래는 동네 배달 대행사가 대신 배민으로 들어온 주문을 동네 배달 대행사가 대행해 주는 것이 음식점이 알아서 배달해라고 하면서 이게 일반적인 형태였는데 네. 요 시스템이 좋아 보였나 봐요. 그래서 해외에서는 스페인, 프랑스 등에서 이 중간에 업체들을 끼워서 운행하는 형태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은 해외에서는 본사를 때려잡았거든. 네. 규제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지사장과 계약을 맺기 시작한 거예요. 네. 중간 업체를 만들어서. 그래서 이 형태를 한국에서도 도입되기 시작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지방 배달은 원래 한국에서 했던 일반 대행이 외주하는 형태고 네. 서울 수도권의 강남과 중부가 배달 피크 지역은 배민원의 배달 대행사가 생기는 혹은 쿠팡이츠의 배달 대행사가 생기는 형태로 또다시 복잡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네. 거고 이거는 플랫폼이라고 하는 것들이 도시 기반 형태의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충북이라든지 네. 광주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타날 확률은 매우 낮다라는 거. 거의 수도권 중심으로. 그렇죠. 수도권 중심으로 될 거라는 거고 네. 그 지역은 어차피 배민이든 쿠팡이츠 투자할 생각이 없어요. 네. 거기는 동네 사장님이 알아서 먹고 사는데
뭐에만 방해가 안 되라? 전단지 광고하는 데만 방해가 안 되라. 그러니까 아하. 배민 음식점들이 배민 까는 거라든지 요기요 까는 거에만 방해가 안 될 정도로 동네 배달 대행사가 배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수도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배달 형태가 지금 세 가지 형태로 한국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배달 대행 세계에서는. 네. 그래서 크게 직고형, 그다음에 배민원 쿠팡이츠처럼 주문 통합형, 네. 그다음에 배민원 쿠팡이츠의 일반 배달 대행사형, 아, 그다음에 이렇게 네. 그다음에 동네 배달 대행사형. 네. 아. 네, 그래서 배달 대행은 세 가지 형태, 그리고 전체적인 배달 산업은 네 가지 형태, 네 가지 직고형까지, 형태로요? 직고형까지 네. 합쳐서. 포함해서. 예, 이런 상황이고 저희가 라이더들한테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먹고 살려면 이 네 가지 형태에 대해서 되게 합리적으로 그때 잘 판단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같은 비수기 같은 경우는 차라리 최저임금과 퇴직금과 연차를 주는 야간 수당도 주는 그런데 직고용하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투잡을. 네. 이런 생각까지 들잖아요. 그런 것과 그다음 동네 배달 대행사에 가는 것, 이런 것들 다 다양하게 선택할 수는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성 기준 폐지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런 얘기 말씀드리고 싶고, 이 배달 산업의 변화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그리고 라이더 유니온은 되게 경계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